자, 이제 우리 그 MIT 교재 25장 그 All Pairs Shortest Path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 다루는 거는 이 All Pairs Shortest Path 문제를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매핑해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존슨 알고리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요 두 개의 방식은 요것도 이제 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방식이다 이제 하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All Pair Shortest Path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앞에 챕터에서 잠깐 배웠죠. 어떤 그 그래프가 있으면 그죠? 그 그래프에 있는 요 vertex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버틱스 안에 있는 그 모든 버틱스 사이에 간의 요 shortest path를 이제 한꺼번에 구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all pairs shortest path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웃풋은 그러니까 모든 u와 모든 v에 대해서 요 shortest path를 구하니까 일종의 그 매트릭스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뭐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뭡니까? 그 싱글 소스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그죠? 요 V의 개수만큼, 볼틱스의 개수만큼 돌리는 거죠. 소스를 그러니까 S를 갖다가 뭐 V1부터 쭉쭉쭉 해서 VN까지 그 각각을 S로 놓고 이제 싱글 소스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돌리면 되죠. 자, 그러면은 뭡니까? 벨만포드 알고리즘은 원래가 VE였죠. 그러다가 모든 V에 대해서 곱하면은 이제 이 벨만포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V 제곱 E가 나올 거라고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로고 V였죠. 거기다가 또 모든 V에 대해서 곱하면은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또 덴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엣지의 개수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커넥티드 돼 있다.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하고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가정하면은 엣지의 개수는 요거보다 크고 뭡니까? V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죠.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버틱스의 이제 요것도 요런 엣지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만약에 그래프가 덴스 해주면은 이 엣지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쪽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엣지 값이 이제 V 제곱이 되면은 그래프가 덴스 하면은 컴플렉시티가 이제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 소스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모든 버틱스를 그 스타트 노드, 소스 노드로 잡고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all pair shortest path를 바로 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뭐 이미 이제 뭐 알고 있듯이 그래프는 그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던 그 adjacency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엣지의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adjacency 매트릭스의 각각의 원소는 그죠? 각각의 원소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기 자신 간의 웨이트는 제로고, 그 다음에 i와 j 사이에 엣지가 없으면 무한대 값을 갖고, i와 j 사이에 엣지가 있으면은 그 웨이트 값이 바로 그 매트릭스의 원소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all pair shortest path의 아웃풋은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웃풋은 바로 이런 어떤 요 shortest path를 구하고 나면 그 distance 있죠. shortest path length 그 length 값을 원소로 가지는 어떤 요 n by n 매트릭스가 하나 나올 테고, 그런데 우리가 이 length 값만 구했다고 해서 shortest path를 구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shortest path를 이제 그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앞에 싱글 소스 shortest path에서도 보면은 그 어떤 shortest path가 구해지면은
이제 이렇게 그 predecess라는 게 있었죠. 그 predecess 어레이를 가지고 그 shortest pass를 이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파이 ij인데 지금은 그러면은 모든 vertex가 다 소스도 되고 또 모든 vertex가 destination이니까 이제 요 매트릭스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파이 ij라고 하는 거는 그 뭡니까? 그 i로부터 j로 가는 shortest pass가 있을 때 요 j 바로 앞에 vertex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j의 그 predecessor를 나타냅니다. 그 만약에 패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패스가 없거나 아니면 i와 j가 같은 놈이면 이제 nil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shortest pass를 구하기 전에 몇 가지 기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DIJ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앞에서도 있었죠.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 챕터 싱글 소스 shortest pass에서는 D의 V라고 하는 요게 뭡니까? 어떤 소스에서 이제 요 V라는 destination까지 가는 요 디스턴스 값이죠. 요 shortest pass를 다 구했으면은 이제 요게 델타 SSV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all pair shortest pass니까 이제 이렇게 소스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기호로 DIJ로 나타냅니다. DIJ로 나타내면은 지금까지 구한 이제 shortest pass의 길이가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위에 슈퍼스크립트로 이제 괄호 안에 m이 있는 거는 자, shortest pass를 구했는데 이제 m개의 엣지까지 맥시멈 n개의 엣지까지 이제 이렇게 쭉 그 패스가 연결된 그런 그 shortest pass의 그 디스턴스 랭스를 구한 값이 요거 위에 슈퍼스크립트로 괄호 m으로 한 거예요. 자, 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shortest pass를 단계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m 값이 제로라는 거는 뭡니까? vertex 간에 그 shortest pass를 구하고자 하는데 엣지를 하나도 안 거치고 그 엣지를 하나도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같으면은 이거는 디스턴스가 제로죠. 그게 아니면 모든 게 다 무한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니셜 밸류로 잡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m이 1이라는 거는 이제 엣지 한 개를 거쳐서 엣지 한 개를 통해서 i와 j 간의 shortest pass를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바로 그냥 여기 그죠? 원래 인풋 그래프에 그 엣지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i에서 j로 엣지가 있으면은 그 웨이트만큼의 거리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슈퍼스크립트가 1이면은 dij는 바로 처음에 그래프로 주어진 이 adjacency 매트릭스의 그 각각의 원소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는 엣지가 이제 한 개 이상이다. 한 개보다 더 크니까 이제 두 개 이상의 엣지를 거쳐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 그죠? i에서 j까지 가는 그 shortest pass의 길이, 디스턴스는 이제 요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요렇게 또 보면은 이제 리커런스 릴레이션으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커런스 릴레이션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 보면 이제 요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i에서 j로 그죠? j로 요게 m개의 엣지 맥시멈 n개의 엣지를 경유해서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중간에 이제 k라는 그죠? 중간에 어떤 k라는 버틱스가 있어 갖고 요 i에서 k까지는 그죠? i에서 k까지는 맥시멈 n-한 개의 엣지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k에서 j까지 바로 엣지가 있으면은 요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k 값은 물론 이제 k 값은 이제 vertex 1부터 이제 전체 vertex가 n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면 이미 그 ISJ까지 그 자체가 그냥 m-1개의 엣지로 가고 그 다음에는 요 셀프 룹으로서 이제 요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다는 거는 바로 이 K 값이 J가 되면 이제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까지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 근데 ISJ까지는 그러니까 m-1개까지의 엣지를 경유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셀프 엣지로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K가 I면은 어떻게 될까요? K가 뭐 I면은 이게 이제 저기 이렇게 되겠죠. m-1개의 엣지를 통해서 나한테 I한테 왔다가 ISJ는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뭐 이런 형태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리커런스 포뮬러, 요 리커런스 릴레이션은 그래서 ISJ까지 m개의 엣지를 경유해서 그 shortest path length는 엣지가 m-1개의 엣지를 이용해서 어떤 k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이제 KSJ까지 엣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K를 경유해서 간다 이 말이 되겠죠. K를 경유해서 가는 게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K는 이제 뭐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I와 J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디스턴스를 더해 갖고 그거의 미니멈 값을 취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요 리커런스 포뮬러가 결국은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보면 그 릴렉스 과정이죠. 릴렉세이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디스턴스, 그러니까 쇼티스트 패스의 그 디스턴스를 구할 때 엣지의 개수가 이제 0개부터 시작해서 엣지의 개수가 1개일 때, 엣지의 개수가 2개일 때,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구해졌죠. 그것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해 나갈 때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의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K 값이 이제 요 K 값이 결국은 요 K 값은 이제 1부터 2 해갖고 이제 N까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DI1, I2, IN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K 값은 물론 J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값은 또 I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막 n-1개까지 I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엣지가 바로 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앞에 패스 릴렉세이션 그 프로퍼티라는 게 앞에 장에서 나왔죠. 결국은 뭡니까? 전체 벌틱스의 개수, 이 전체 벌틱스의 개수가 n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뭡니까? 그 벌틱스 i에서 어떻게 해서 벌틱스 j까지 가는 그 쇼티스트 패스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엣지의 개수는 맥시멈 뭡니까? n-1개가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 n-1개의 엣지를 경유하면은 반드시 i에서 j까지 이제 그 쇼티스트 패스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벌틱스의 개수가 v였으면은 그 v-1, v-1개의 패스까지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돌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궁극적인 쇼티스트 패스, i와 j까지의 쇼티스트 패스는 요 d 값을 요렇게 이제 계속 구하다 보면은 요 리커런스 포뮬러로 계속 구하다 보면 여기에 슈퍼스크립트가 n-1이면 뭡니까? m-1개의 엣지를 거쳐서 이제 이제 계산한 그 쇼티스트 패스의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 값이 최종 값이 된다 이거죠.